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코너. 오늘은 AFV 클럽의 M109A6 팔라딘 자주포, 네. 속칭 벌러덩 자주포 성기사, 고위 성기사. 네. 네. 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현용 AFV 소개는 처음이죠? 네. 저희가 2차 세계대전, 예. 100년 전, 70년 전 이야기만 하다가 예. 현용으로 예. 왔습니다. 우리 F-35 같이 뭐 그런 건 좀 했었는데, 네. 요 지상 장비는 처음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조만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네.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연고시 M109 좀 아세요? 우리나라 예. 자주포 K55의 예. 원형이 되는 예. 자주포 정도라고는 밖에 모릅니다. 예. 이 M109 자주포는 친미 국가 공통의 자주포입니다. 네. 그래서 1963년 처음 등장한 이래 무려 57년이 지난 지금 세계 20여 개국에서 사용하고 있고, 네. 총 생산 대수가 거의 1만 대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서방을 대표하는 자주포. 예. 네. 이런 자주포, 예. 셀프 프로펠드 예. 자주포가 예. 57년이나 됐다는데 예. 그럼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나요? 예. 155mm 자주포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1943년도에 M12 그 아카데미의 키트가 있어요. M4 셔먼 차체에다가 그냥 그야말로 포신만 덜렁 얹어 놓은 것 같은 좀 요상하게 생긴 자주포인데요. 네. 그게 이제 처음으로 만든 네. 155mm 자주포가 됩니다. 음. 그걸 좀 사용을 하다가 제대로 자주포답게 만든 게 바로 M40 자주포. 네. 이 M40 자주포는 모형 수다방 7편에서 잠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죠. 네, 타미야 것. 예. 예. 그래서 M40 자주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같은 자주포인데 이 포신만 네. 203mm, 네. 8인치죠. 아주 두껍고. 예, 그거로 바뀐 M43 자주포. 예. 그래서 M40 자주포, M43 자주포가 이제 세트로 네. 이제 나와가지고 2차 대전은 너무 늦게 나와서 별로 많이 사용을 못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전쟁 때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베트남전. 베트남전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제 요 155mm 자주포가 장갑 포탑 네. 왜 이제 그 포를 실은 M53, M55 자주포로 일단 바뀌게 됩니다. 네. M55 키트는 1960년대에 발매된 키트가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재판이 됐어요. 오래전에 그 추억의 키트라 반갑긴 하지만 요즘 신금역으로 좀 제대로 나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요 화면은 방송에 내보내지 못했던 박스 오픈의 기존 촬영분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155mm가 M53, 네. 203mm가 M55 이렇게 되는데 이 베트남전에서도 이제 사용이 됐어요. 예. 근데 이거 잠시 사용되다 말았어요. 이거는 왜요? M109가 또 있나. 오, 더욱더 예. 좋은. 근데 이제 그거랑 또 약간 또 별도로 M107 요거 이제 175mm입니다. 정신없이 바뀌네요. 포신이 무지하게 길어요. 네.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자주포인데 포신만 203mm를 한 M110도 같이 생산이 돼요. 요건 옛날에 우리나라 그 국군에 나갈 때 그 퍼레이드 할 적에요. 요건 자주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용이 됐으니까. 저도 가끔 본 것 같아요. 예. 특히 엔진 그 머플러가 예. 차체 옆에 동그랗게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갖고 오, 뭔가 저기서 저는 처음에는 그게 배연기라는 예. 생각을 못하고 예. 되게 멋있더라고요. 베트남전뿐만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한참 사용이 됐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M110 같은 경우는 포신이 이제 엄청나게 길어진 M110A2형이 나오면서 그 1991년 걸프 전쟁에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나 M53과 55는 M109와 바로 대체가 됐어요. 바로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잠깐 쓰다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M109는 1963년도에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같은 차체의 포신만 다른 역시 M108, 네. 요건 105mm 포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 105mm 포를 장비한 M108 같은 경우는 이제 구경이 작으니까 이제 숙사 성능이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구경이 작아서 얻는 그 기동상의 이점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할 적에 오히려 이 여기다 실으면 되려 더 손해다 이런 판단이 내려져서 베트남전에만 사용되고 미군에서는 다 퇴역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대만 뭐 그 베트남 뭐 이런 데 이제 공짜로 준 거죠. 공영. 예, 자기네들은 다 이제 없애버리고. 예. 자, 그래서 M109만 이제 남게 되었는데, 자, M109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M109는 이제 실전 투입이 베트남전에서 시작이 돼서 그 중동 전쟁, 네.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걸프 전쟁에도 사용이 됐고, 네. 2003년 이라크 전쟁에도 사용이 되고, 오. 여러 전쟁에 얼굴을 내밀었는데 특히 1982년 레바논 분쟁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요 M109를 그 피에로군과의 시가전에서 네. 그 콘크리트 건물을 부수는 직사화기로 사용을 해서 우리 저 지난번에 왜 아카데미에 구름베어에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시가전용 돌격전차. 네. 그러니까 그것과 같은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포병도 예. 이렇게 직사 공격, 간접 공격 말고 예. 직접 목측 사격하여 공격하는 그런 훈련, 전술도 있대요. 훈련을 따로 받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엄청난 양의 고폭탄으로 예. 건물을 다 뭉개버린다, 그죠? 그렇죠. 아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용감히 싸웠어도 155mm 고폭탄 앞에서는 당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죠. 네. 그럼 이렇게 정립된 M109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예.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가장 최초로 M109 기본형, 예. 베트남전에 처음 투입됐던 포신이 짧은 형태, 예. 최초의 형태와 또 105mm 예. 포를 장착한 형태도 있었는데 이것들은 금방 사라집니다. 예. 그리고 M109A1, 네. 약간의 시제품적인 성격으로 예. 33구경의 장포신을 장착하였습니다. 예. 이제 M109에 이제 제대로 된 형태가 나온 거죠. 네. 다음은 M109A2, 탄약 탑재량이 28발에서 36발로 늘어나고 예. 가장 많이 수출된 형식입니다. 우리나라 K55도 M109A2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M109 기본형이 사거리가 한 12, 13km 정도였는데 이 A2에 와서 이제 18km 정도가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A2 형식이 거의 세계 수출된 그 대부분의 형식이 A2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A3 형식. 예. 이 A1, A0 가장 처음에 생산했던 것들을 A2에 준하는 사양으로 예. 전부 개조한 것이 A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타미야 키트 보면은 M109 A3G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일군은 애초에는 처음에는 포신진 짧은 109 기본형이 수출이 됐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개수를 한 거죠. 그래서 독일군 그 뭐 연막탄 장치 같은 거 붙이고 뭐 독일군 형식으로 개수를 한 그게 M109 A3G 이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A2 사양인 거죠. 붙이는 장구리들이 예. 독일제예요. 예. 그 다음은 A4, 예. A4는 NBC 방호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예. 이렇게 개량을 했고요. 다음은 A5, 예. 포를 바꾸고 예. 엔진도 바꿔서 예. 포르투갈에 판매하기 위한 소소한 개량을 하게 된 것이 A5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도 수출을 또 했고요. 예. 이후 파키스탄이나 이라크에도 수출을 하게 됩니다. 예. 오, 중동에도 수출을 했네요. 그럼요. 친미 국가들에게. 뭐 사우디 이런 데도 사 있잖아요. 오, 마지막으로 A6. 예. 이번에 소개해드릴 A6형이 바로 가장 최근에 예. 개발된 형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요약을 하면 결국 A2가 어쨌든 이 팔라딘 빼면 A2가 기본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계속 거의 50년 가까이 사용을 하다가 뭐 각종 뭐 NBC 방어다 뭐다 그런 개량점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일부 A2는 또 전자장비나 이런 게 다 개선이 되면서 거의 팔라딘 수준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허허. 즉 예전에 사갔던 나라들이 예. 계속 개량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K55A1. 네. 예, 그러니까 팔라딘급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K9과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또 M109인 도허가 역시 팔라딘과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간 나라들이 예. 계속 독자적으로 예. 개량을 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다만 이제 포탑 형태가 팔라딘하고는 좀 다르죠. 팔라딘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방어력 이런 건 좀 아무래도 그냥 그대로겠죠. 그죠? 아무래도 자주포인데 네. 기관총 정도만 막는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행 예. A6 팔라딘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요 팔라딘의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좀 장황하더라도 그 크루세이더라는 자주포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차세대 자주포. 예. 그게 이제 그 M109가 이제 계속 사용을 하면서 3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요걸 이제 바꿔야겠다. 그 당시에 또 18km라는 사거리도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고. 미군은 원래 예. 자기는 한 발도 안 맞고 그렇죠. 일방적으로 때려 부수는 그런 치사하게. 치사하게. 그래서 차세대 자주포로 크루세이더라는 걸 개발을 하는데요. 네. 그 1998년부터 개발이 시작돼서 2000년대 중반에 실전 배치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XM2001의 번호를 부여받은
시험 개발 X. 네, 그렇죠. 크루세이더 자주포는 대형 무인 포탑을 장비하고 예. 그다음에 승무원은 맨 앞쪽에 3명이 딱 배치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모니터 같은 거 보면서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 비행기 콕핏 안에서 다 관제를 하듯이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원래 나와서 예. 다 보고 뭐 통신해갖고 재원 입력하고 불러주고 복창하고. 그냥 안 하는 거죠. 예. 네. 그 주포는 또 54구경장의 신형 주포를 도입해서 액체 장약까지 도입을 함으로써 4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근데 일단은 근데 액체 장약이 그 완성이 안 됐어요. 도입을 하지 못하게 됐고. 연사 속도를 높인 뭐 이런 독일이 가장 선진적인 그 장약 구조를 갖고 있다. 예. 그리고 미국도 이에 뒤질세라 그 이상에 가는 액체 장약을 만들려다가 기술적인 문제나. 이제 그때 이제 못한 거죠. 아, 네. 그 대신에 포신을 또 냉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장치를 도입을 해서 그 분당 최대 12발, 네. 그다음에 또 분당 10발씩 연속 포격도 가능한 이런 이제 성능을 확보를 하고요. 네. 4발 내지 8발을 동시에 같은 목표에 맞추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장약 그 수를 조절하면서 처음에 쏜 거는 이렇게 쏘고 네. 두 번째 쏜 거는 약간 낮게 쏘고 네.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같은 시간에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같은 목표에 동시에 떨어지도록. 그렇죠. 세상에. 그게 지금은 사실 K9이나 이런 게 가능해요. 네. 가능한데 그 당시는 이제 거의 뭐 꿈의 그런 사격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죠? 20년 전에.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크루세이드의 그 성능이 지금 자주포보다도 그 이 명중률 같은 게 더 좋았던 모양이에요. 4발 내지 8발을 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뭐 서너 발 정도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크루세이드의 혁신적인 점은 보급 임무를 완전 디지털화한 보급 차량. 네. RSV, 네. Resupplying Vehicle. 허허. 재보급 차량. 그렇죠. 이 크루세이더 본체에도 60발이나 되는 탄약을 싣는데 이 재보급 차량은 탄약 130발, 네. 그리고 장약, 그다음에 연료, 연료. 뭐 각종 오일 같은 윤활유, 물, 식량, 사람도 먹어야 그렇죠. 되니까. 작전 데이터 등등 해서 그 크루세이더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그 디지털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차량과 본부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최고의 그 작전 능력과 생존성을 가지고 있는. 지속 작전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주는 그런 옵션 차량을 그렇죠. 처음부터 같이 기획을 했다. 그렇죠. 참 선진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나 아니 왜요? 군비 축소로 2002년 5월에 개발이 싹 취소가 돼요. 꼭 빠르게 전개시킬 수 있는 신속 대응군, 예. 뭐 초수평선 타격이라든가 예.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여튼 가벼운 군대를 만든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크루세도 취소를 했다. 예. 그래서 요 미군은 M109를 그냥 개량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렇지 뭐 돈을 안 준다는데 뭐. 그래서 M109를 전면 재설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탄생한 것이 바로 A6 팔라딘인데요. 일단 가장 그 중요한 특징은 사거리 연장탄을 도입해서 약 23 내지 30km의 사거리를 확보합니다. 지금 처음 18km 내외에서 그렇죠. 예. 약 30km까지 있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사격 과정을 자동화시키고, 네. 그다음에 포탑을 또 모양을 또 재설계해서 탄약도 많이 싣고 포탑의 방어력도 엄청나게 강화가 됩니다. 근데 이러는 동안 다른 나라에서는 예전에 꿈도 꾸지 못하던 이제 자주포들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독일은 이제 PZH-2000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자주포라고 하는 네. 그거 만들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K9 자주포. 훌륭하죠. 그것도 이제 그 가성비 좋은 명품 무기. 가성비뿐 아니라 예. 절대 성능도 우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영국군의 AS-90 브레이브하트, 네. 뭐 등등 그런 그 52구경장의 사거리 40km를 확보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K9은 보급 차량이 있잖아요. 그렇죠. K10. 네. 이 서플라이 차량, 자동 서플라이 차량. 그만은 못하지만 비슷한. 네. 맞아요. 이런 거를 갖고 다니는 자주포가 우리나라 K9 밖에는 없을걸요? 그렇죠. 그런 자동화된 시스템은 아마 그 미군들이 우리나라랑 같이 훈련하다가 네. 우리나라 포탄이 155mm 포탄 40kg 장약 네. 빼고 본체만 40kg 포탄이 쏭쏭쏭 들어가는 걸 그렇죠. 보고 아니 저런 식으로 보급 차량은 있지만 그렇게 되진 않는 거죠. 다른 나라. 미군들은 그 쌀 반감 하나씩 갖고 다니는데 네. 우리나라 차량은 쏙쏙쏙 들어가니까 네. 저게 뭐냐 라고 놀랐다는 것이 이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K9은 정말 명품 무기고 네. 다시 한번 소개를 다음에 드리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네. A6니까 근데 이제 이 미군이 또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30km를 확보를 했는데
다른 나라는 40kg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엑스칼리버라고 오. 하는 유도 포탄을 도입을 했어요. 아더왕의 검. 그렇죠. 예. 어. M982 엑스칼리버 유도 포탄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거리 50km를 확보하게 됩니다. 아니 치사하네. 남들 겨우 우리나라도 특수장약 넣고 예. 포신의 성능을 열화시켜 가면서까지 40km를 달성해 놨더니 예. 이놈들이 또 50km짜리를 만들었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포탄은 GPS 유도 방식의 스마트 포탄. 그래서 2007년도에 그 이라크 등 중동 지역에서 처음 사용이 됐다 그래요. 50km를 예. 그다음에 GPS를 이용해서 예. 명중률이 92%. 92%. 그 명중 오차는 2.4m. 조준한 곳에서 예. 2.4m 내에 탄착이 된다. 그렇죠.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포탄 가격은 뭐 처음에 5만 달러가 넘었다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많이 만드니까 네. 이제 좀 줄어서 현재는 한 발에 39,000달러라고 합니다. 아니 4,600만 원. 예. 그거를 분당 막 4발 5발씩 쏜다고. 그래도 뭐 정확히 명중만 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익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4, 5, 20 하면 1분에 2억 원인데 한 개 포대 6대라고 하면은 2, 6에 12 분당 12억 원이 사라지네. 그렇죠. 아무튼 뭐 돈 많잖아요. 분당 12억 원을 쏜다. 예. 그리고 또 60발을 갖고 다니면서 우와 설마 그다 그래도 뭐 이제 그 필요할 때만 쓰니까 많이 쓰지 그렇겠지. 않겠죠. 설마 포병 무조건 뭐 50kg 타격할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자, 그래서 현재 미군은 약 1,800대의 팔라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적습니다. 적은 건 아니죠, 그렇게.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이제 팔라딘도 역시 또 신형으로 바꾸긴 했지만 배치된 지 20년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그 PIM, 네. 팔라딘 인테그레이티드 매니지먼트. 그래서 또 개량 계획을 또 세우게 돼요. 계속 또 신기능을 쑤셔 넣겠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으로 그래서 요 개량 계획에 따라서 M109A7이 A7. 2015년 중반부터 배치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점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요 이제 포탑은요 거의 뭐 109A6 팔라딘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물론 그 원격 조작 리모컨 기관총 뭐 이런 거 가끔 달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차체를 M2 브래들리의 차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외관이 다르구나. 그렇죠. 제가 이 포탑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바닥을 보면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기동성이 아주 획기적으로 향상이 됐다. 그래봐야 뭐 자주포가 뭐 경사면이라 험지를 주파할 일이 없는데. 뭐 어쨌든 동작이 빠르면 좋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또 구동 계통을 자동화. 그거 좋다.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의 성능 향상 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요 실물 얘기 요 정도 하고 예. 저 M109 키트의 역사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우리 뭐 저 서론이 많습니다 항상. 자, M109 키트는 거의 그 50년 전에 그 일본의 니치모라는 회사에서 M108, 109 두 가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 아세요? 네. 이 실전 자주포가 실제 있었을 때부터 그렇죠. 키트가 있었다. 그렇죠. 어. 그 니치모제 저 M109는 솔직히 저도 내용물은 못 봤습니다. 저는 아예 그런 존재를 몰랐습니다. 박스 그림 이런 건 아는데 네. 109 내용물은 못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1980년대에 이탈레리에서 키트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유일한 결정판 키트. 네. 근데 뭐 키트로서 뭐 그 당시에 평이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다른 키트가 없었기 때문에 결정판이에요. 좋다고는 들었었는데. 네, 뭐 그 당시 기준으로는 좀 좋았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다른 게 없었으니까. 네. 근데 계속 이 서방 세계 공통 자주포니까 굉장히 좀 그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라모델 덕후들이 여러 가지를 다 만들고 싶은데 이게 뭐 디테일도 모자라고 그다음에 뭐 다른 형식 만들려면 또 약간 세부에 또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네. 그래가지고 게라지 키트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손을 많이 댔죠. 작업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또 그래서 이 M109 좀 제대로 된 키트 좀 안 나오나 라는 그 요구라기보다 그런 바람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죠. 수많은 전장에서 활약했던 이 자주포이니만큼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우리나라 분들도요. 그 포병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애착이 가는 그런 병종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드디어 2013년도에 네. AFV 클럽에서
M109A2가 발매되게 됩니다. 이거 의 A2.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나게 부품이 많은 그야말로 결정판, 명실상부한 결정판이 나오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13년 말에 요 A6가 나오게 됩니다. 보니까 예. 굉장히 번쩍번쩍하네요. 예. 그래서 AFB 클럽에서는 그 이후에도 이제 요 바리에이션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스라엘군의 초기 타입, 네. 로체프라고 하는 초기 타입이고요. 그다음에 그 후기 타입 도허하고 그다음에 저 베트남전 초기에 M109 네. 푸시 짧은 거, 그다음에 M108 네. 등등해서 그런 바리에이션들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 그래서 이거 나올 때마다 또 이거네 라고 했지만 그렇죠. 사실 IDF나 이런 엄연히 국가가 다르고 네. 세세한 걸 보면 약간씩 달라요. 네. 자, 그래서 근데 또 중국 사람들이 네. 또 요즘 그 다른 데서 보내면 지네도 똑같이 지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 청개구리 정신이 있는데 그 같은 시기에 예. 키네틱이라는 곳에서 M109A2가 발매가 됐습니다. 홍콩계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키트는 어땠어요? 품질이? 좀 요거만은 못한 것 같은데 저도 만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네. 네. 또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판다합이라는 곳에서 109A7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근데 판다합이도 네. 일반적으로 키트가 그렇게 품질이 썩 뛰어나지는 못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저도 만들어 보진 못했어요. 아이고. 키트 갖고 있습니다. 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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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탈렐리에서도 이제 이런 게 나오다 보니 다른 데서 나오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탈렐리에서도 바로 자기네들 키트를 개수한 팔라딘이 나왔고요. 특히 악명 높았던 궤도를 예. 딱 바꿨습니다. 그건 이제 좀 나중에 바꿨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타미야를 통해서 네. 타미야 이탈렐리로 M109 기본형. 네. 이때 이제 궤도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M109A3 독일군형 네. 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또 아카데미에서 네. 이탈렐리 제포장으로 또 팔라딘. 네. 네. 팔라딘. 네. 그 다음에 타미야에서도 역시 팔라딘이 나왔는데 2번 나왔어요. 네. 대가로 박스 바꿔가지고. 네. 그래서 이탈렐리 키트도 지금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만 역시나 결정판은 AFB 클럽이 제일 좋다. 오. 자, 그래서 이 키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네. 요 이제 좀 특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과연 얼마나 좋은가? 근데 일단 부품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좋으려니 네, 많을 수밖에 근데 없죠. 참 잘 맞아요. 참 좋아요. 좋은데 부품이 많으니까 너무 힘들어. 거의 완성형, 예. 숙성한 키트이니만큼 예. 뭐 하나 부품 붙어 있는 게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일단 가장 그 특징 메탈 포신. 오, 메탈 포신이 있으면 예. 이 이음매가 없기 때문에 예. 어딜 갈 필요가 없어서 아주 매끈하고 그렇죠. 칠해놓으면은 이게 작은 차이지만 예. 딱 봐서 이 이음새가 없으면 좋구나 그렇죠. 예. 이런 느낌이 나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토션바 가동이 됩니다.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자, 그다음에는 이 로드휠 안쪽에 요 안쪽에 이제 푹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보통 미군의 최신 패튼 전차서부터는 예. 이 바퀴가 그렇게 생겼는데 그렇죠. AFB 클럽이 아마 인젝션 키트로는 최초로 예. 이 M 패튼 계열과 미군 현용 차량의 그 특이한 바퀴 모양을 예. 제대로 재현했고 예. 대부분 다른 회사들 거는 그렇지 못하다가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바퀴가 일단 요 M109, 네, M113, 그다음에 M60 패튼의 그 철제 바퀴, 이를테면 M48 바퀴죠,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로드휠 색칠하기 좋게 돌아가고요. 네,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요 바스켓 가동됩니다. 요 뒷문도 가동되고요. 그다음에 요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뭐 여기도 열립니다. 이것도 열리고. 그래서 요거 만약에 이제 내부를 뭔가를 집어넣게 되면은 요거 이제 내부를 이렇게 다 열면 볼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해치가 이제 가동 이렇게 열리게 돼 있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는 그 미끄럼 방지 시트. 어허, 현행에는 다 있죠. 이건데 사실은 좀 뭐 붙였는데 뭐 별. 아무튼 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밀한 캘리버 50 기관총. 이게 부품이 제가 씌워보니까 17개. 네. 17개로 이제 인젝션으로서는 거의 한계점에. M2, HB2. 예. 그래서 요 부품은 별도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하도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한 박스에 2정을 만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총신도 2가지 타입, 뭐 여기 받침대도 뭐 여러 가지 타입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게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애칭들, 바스켓 애칭 등등해서 애칭은 나 싫어 솔직히. 있으면 섹션을 놓으면 네. 그 섬세함이 아무래도 인젝션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 벨트는 뭐 그냥 그 통짜 그 벨트식이라 그러죠. 벨트식 궤도. 벨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대충 뭐 특징이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이런 그 특징이 있는 반면에 또 오게티도 좀 있어요. 오게티가 뭐가 있냐? 이제 첫째는 요 바퀴가 회전하는데 안에 폴리캡이 있어요. 예. 그다음에 요 포신이 왔다 갔다 하는 요 부분에도 폴리캡이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폴리캡이 2개가 모자라.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뭐 아무리 찾아보고 설명서에 그 그림까지 다 씌워봤어. 네. 역시 2개가 모자랍니다. 즉 설명서부터 잘못돼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바퀴 2개는 폴리캡 없이 그냥 꽂아놨습니다. 뭐 아주 큰 결정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미끄럼 방지 시트는 이렇게 띄어서 붙이게 돼 있는데 한 장이 좀 그 재단이 잘못돼가지고 네. 그걸 좀 칼로 다 다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그런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설명서에 보면은 붙이라는 부품 번호가 없어요. 근데 그림에 떡 붙어 있어. 그런 게 한 5개 있습니다. 설명서를 급하게 만드셨나 보구만.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아까 가동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오게티가 돼서 제대로 가동이 되는 게 없어. 가동은 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가동하다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선택 접착이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는 요 로프. 예. 로프가 11cm로 잘라서 붙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11cm로 잘라서 붙이면 모자랍니다. 둘러지지가 않아. 네. 왜냐면 여기 이 고박용 벨트에 대로 하다 보면은 모자란다. 그래서 12cm로 해야 됩니다. 예, 요거는 좋은 이게 의견. 실이 좀 여유가 있어서 다행히 11cm 자르는데 안 됐죠. 버리고 12cm 딱 하니까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있으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케이블을 2개 이상 만들 수 있는 길이는 됐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가장 그 취약점, 궤도가 사실은 요 벨트식이니까 뭐 이게 뭐 늘어진 효과가 어쩐다 그런 게 아니고 요 패드가 109A6에서는 다른 게 사용이 돼요. 그래서 좀 얼핏 보면 비슷한데 비교해 보면 달라요. 그래서 걔가 109A2 궤도가 그냥 들어 있어가지고 A6 궤도를 제대로 하고 싶은 덕후는 별매를 사야 된다. 우리 저 화면에 그 A6 궤도 리치 모델 가동식 궤도와 요 오리지널 궤도를 비교한 사진을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요. 네. 그거 보시면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제일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네. 그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 좋습니다. 이렇게 이 A6 팔라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 하다가 부록으로 10,000대가 넘게 생산된 서방 세계의 대표적인 자주포가 있었다면 구소련 현재의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자주포가 뭐가 있었나 해서 제가 착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 같이 놔주시죠. 근데 등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온 것이 ES3 아카치아, 영어로는 아카시아라고 하는 자주포입니다. 1970년대에 개발을 완료하고 열심히 만들어서 엄청난 양이 동구권에 뿌려졌는데 현재도 약 1000여 문이 러시아에서 현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물자만도 뭐 1000수백 대가라고 합니다. 뭐 물론 이후에 시형이 새로 나왔지만 러시아의 경제 사정상 매일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대부분 별로 많이 생산을 못하고 옛날부터 써오던 이 자주포를 계속 울거먹고 있으나 팔라딘은 처음 나왔던 때부터 벌써 A6에 A7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대량 발전형이 나왔으므로 사실상 군비 경쟁에서는 서방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크루세이더에 대한 예산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소련은 이미 그 전쟁을 할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사실은 성능적으로만 본다면 그 ES19라는 자주포가 있어요. 이거 비슷한 머리 큰 거. 근데 뭐 수량이 얼마 없습니다. 자, 그럼 이상 살펴봤고요. 우리 저 구독과 좋아요 얘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영구 씨가. 굳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